하시는 말씀, 아이고 이 집 아들은 호랑이에 물려 죽을 그런 운명입니다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 이 집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. 아니 그 운명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? 하니까 글쎄요, 나를 따라다니면 그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어떻게 해요? 애를 살리려니 할 수 없이 그 스님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꼬마는 스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 스님은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스님이었어요. 그래서 계속 빙빙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조금 시주받고 저기 가서 조금 시주받고 그러면서 먹고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. 그래서 이 꼬마도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그 스님을 쫓아다닙니다.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호랑이에 물릴 뻔한 사건이 2번이나 있었는데 다행히 스님이 그걸 다 막아줘서 목숨을 구했어요. 그러자 그 스님께서 하는 말이, 자 이제 너의 나쁜 운명은 다 끝났다. 그러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와줄 게 없어. 너 혼자 세상을 떨쳐서 나가거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스님이 2가지 선물을 줍니다. 두루마리 한 벌과 이런 부채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. 자 이거 가져가서 너가 급할 때 쓰면 좋겠다. 아니 근데 이거는 못이긴 하지만 이 부채는 또 어디다 씁니까? 물어보니까 아하, 다 쓸 때가 있을 것이야. 이 부채는 보통 부채가 아니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 부채가 너를 데려다 줄 거다 얘기하셨어요.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보니까 벌써 그 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선대 독자는 이걸 들고 아니 이게 뭐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라는 거지? 하지만 예, 자기 목숨을 구해준 스님이 주신 것이니 잘 안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. 자 마을에 가서 어디에 가서 자기가 의탁을 해서 살 수 있을까 보다가 딸이 셋이 있는 부잣집을 찾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가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? 하고 부탁을 하니까 마침 그 집에 머슴이 필요했어요. 그래서 그럼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거라 해서 그 집에서 머슴을 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성격이 아주 까칠한 그런 그러니 작은 근데 막내 딸만 이 신바닥이를 아주 측은하게 생각했어요. 이 신바닥이는 그 집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머리 빗을 틈도 없어요. 그러니까 맨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에는 껌댕이가 묻고 이렇게 다녔습니다. 그랬더니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항상 그 신바닥이를 보면서 놀리는 거예요. 아이고 얼굴만 아이고 시커매 뭐 신바닥 같잖아. 아유 쟤는 이제 신바닥이라고 불러야겠어. 그래서 그 집에서 얘를 신바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막내딸은 이 신바닥이 관상을 자세히 보니까 얘가 예사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. 관상이 보니까 관상이 좀 좋아요. 그래서 몰래 데려다가 세수도 하라고 시켜주고 자기가 머리도 잘 빗겨줘 봤어요. 그랬더니 인물이 너무 훤한 인물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막내가 언니들이 신바다이가 이렇게 잘생긴 걸 알면 안 되겠네. 다시 머리를 막 풀어놨어요. 다시 먼지도 다시 묻혀주고 너 그냥 이렇게 지내 라고 했어요.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 큰 부잣집에 큰 잔치가 있어서 이 집 식구들이 다 거기 초대받아서 잔치에 가게 되었어요. 오랜만에 이 신바닥이는 시간이 났죠.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나도 잔치 같은 것 좀 한번 가봤으면 잔치를 못 가본 지도 너무 오래됐는데 라고 생각하고 가서 세수도 깨끗이 하고 머리도 잘 빗고 맞아 스님이 주신 좋은 옷이 있었지. 자 그래서 그 옷을 꺼내서 입어보았어요.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더 입고 그 다음에 그 부채를 어떡하라고 그랬지? 자 그래서 부채를 딱 펴보니까 갑자기 몸이 쑥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나를 날 수 있게 하네? 그러면 저쪽으로 가볼까? 하니까 몸이 저쪽으로 휙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펄럭펄럭 하면서 그 잔치집까지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걸 가서 하늘에서 다시 쭉 하고 다시 땅을 향해서 이렇게 하니까 몸이 아래로 슉슉슉슉슉슉 내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에 족하니 내려앉았어요. 그랬더니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. 하늘에서 갑자기 인물 멀끔하고 멋있는 옷을 입은 그런 총각이 슉 내려오니까 아이고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셨네. 신선이 내려오셔서
이 신선을 잘 대접해야지 하면서 막 맛있는 거 다 갖다 드리고 어서 드시라고 하면서 와서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. 그러니까 이 첫째 딸과 둘째 딸도 너무 잘생긴 신선이 왔으니까 몰래 이렇게 하면서 어머 잘생겼네, 어머 잘생겼네, 이러면서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서 그 총각을 막 쳐다보면서 어머 우리가 신선을 다 보다니 어머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봤어요. 그런데 막내딸은 저 신선 얼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. 왜냐하면 막내딸만 신바닥의 얼굴이 깨끗한 걸 본 적이 있잖아요. 그래서 신바닥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게요. 그래서 몰래 가서 그 신선의 여기 목덜미에다가 고추장 국물을 딱 찍었어요. 그리고서는 혹시 나중에 그걸로 확인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잘 먹고 나서 이 신바닥이는 또 신선인 척 하면서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. 안녕히들 계세요 하고 다시 부채를 확 펼쳐서 슉슉슉슉슉 해서 아주 위 날아서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세 딸의 집으로 갔죠. 그래놓고는 얼른 옷을 벗고 다시 머리도 다시 엉크르고 얼굴에 다시 껌대기 다시 묻히고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세 딸이 돌아와서는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와서 신바닥이한테 야야야 너 오늘 그 잔치 못 갔지?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? 거기 갔더니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? 너는 그런 구경도 못하고 아우 정말 불쌍하구나 이랬어요. 근데 막내딸은 몰래 모든 식구가 다 잠든 다음에 신바닥이 방으로 가서 똑똑똑 두드렸어요. 아까 혹시 그러면서 눈치를 봤어요. 그랬더니 신바닥이가 묻는 거예요. 아까 그 신선이 바로 너지? 그랬더니 신바닥이가 시침을 딱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? 제가 무슨 신선이에요? 이러는 너 옷 하나 입지? 그 옷 꺼내봐. 새 옷 입지? 꺼내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막내딸이 너무 쫄르니까 한 손씩 옷을 꺼내서 보여줬어요. 근데 저기 정말 고추장 국물이 또 묻어있는 거예요. 이 목덜미 뒤에. 그걸 보고 막내딸이 알게 된 거죠. 아하, 이 신바닥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. 그런데 이미 둘은 그동안 서로를 사모하고 있었죠.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손을 잡고 이러면서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두 언니가 와서 그 둘이 소곤소곤 하는 거를 듣게 되었어요. 그랬더니 언니들이 밖에서 문을 확 걸어 잠그고는 못 나오게 하고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일렀어요.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. 빨리 와보세요. 빨리 와. 아니 저 신바닥이 저 더러운 놈하고 막내딸이 지금 손을 맞잡고 좋다고 이러고 있어요. 참은 좋아요.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우다다다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. 큰일 났어요. 그래서 문을 잠가서 나갈 수도 없고 신바닥이가 구들장을 막 파기 시작했어요. 구들장을 파서 그 밑으로 도망을 나갔어요. 도망을 나간 다음에 다시 그 옷을 떨쳐 입고 그 다음에 부채를 딱 들고 그 막내딸을 꽉 껴안았어요. 막내딸들어 나를 꽉 껴안으세요. 떨어지면 안 돼요. 꽉 껴안으세요. 한 다음에 저기서는 막 가족들이 달려오고 난리가 났잖아요. 그래서 자 올라갑시다 하고 부채를 확 펼쳐서 그래서 절로 가자 하니까 둘이 붕 떠서 저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. 그제서야 큰딸과 작은딸은 신바닥이가 아까 봤던 그 신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 더 자세히 볼 거야 그러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자세히 보다가 그만 뚝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지뢰가 되었어요. 자, 그리고 이 신바닥이와 막내딸을 껴안고 날아가다 보니까 옛날 자기 고향집이 보이는 거예요.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떠나서 어디가 고향인지도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고향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. 아 저기가 우리 고향인데 저기 우리 엄마 아빠의 집이 저기 있네.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. 어머니 아버지.